인간은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평가는 다른 사람의 성과를 과소평가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양성을 파괴하는 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비교 대상이 없는 다양성은 평가하기 힘들죠. 2등이 있어야 1등이 있는 거니까요. 비교하는 생각은 자신을 거만한 우열함으로 또는 근거 없는 열등감으로 치닫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 대학은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지역 특산물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등수는 끝없는 등수가 이제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인 석차로까지 분류하며 자신에게 1년 번호를 매기고 있죠. 같은 직원이면서 어차피 자기 회사도 아니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나누고 또는 하청과 본청으로 그것도 모자라 과장, 부장, 대리, 평성 끝없는 계급 신분을 만들어 가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정규직 또는 승급이 되면 신분 상승한 듯 오만한 털없는 원숭이가 되죠. 이와 같이 자신이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또 성취하게 되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직업 또는 직책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을 누가 비교하며 평가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걸 누가 높게 평가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면 만족하고 살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구매한 것이 당신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우리나라 학원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특히 아동학대 측면에선 인간을 갈아놓고 있죠. 이걸 자랑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어떠한가? 한국은 영어 공부도 학대에 가까운 학습법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암기. 암기는 학대예요. 반복 훈련을 통한 구문 분석. 리스닝을 들을 때까지 반복. 보이는 단어가 암기 반복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나라 영어는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수학, 과학, 역사 모두 암기과 합쳐서 암기 반복만을 외치고 있어요. 수학도 암기 반복, 과학도 모든 학문이 다 암기 반복이에요. 자, 이렇게 옛날에는 또 지금은 아니지만 테이프로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영어 리스닝은 테이프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는 정신나간 영어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절대 공식처럼 되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테이프가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이루어졌나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투자 대비 거의 0에 가까운 성과를 이루고 있죠. 자, 이런 기법은 영어 듣기 시험 때문에 사실은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고 듣기 실력은 없으니 스크립트를 다 외워서라도 단기에 찍는 실력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 하다 보니 영어는 고문에 가까운 학습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을 영어 학원 강사가 또 조장합니다. 이래서 결국에 이게 다 사실은 시험에서 나온 병적인 경쟁심이죠. 예를 들어 듣기 평가에서 만점을 맞으면 이 자기의 성과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요. 실제 영어 리스닝을 하지도 못하면서 시험만 잘 보면 자기 이런 성과가 잘한 거라 생각하고 이것을 또 전파하죠. 이거는 듣기가 아니죠. 시험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시험에서 성취만 되면 영어는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죠. 수능 시험을 만점을 맞아도 영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리스닝이 안 되거나 스피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스피킹은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자, 시험만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어 리스닝은 못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과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한 것은 과대평가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은 과소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성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스카이를 갔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이 스카이를 못 갔다, 또는 지방대 갔다, 나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줄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능력을 발현시키는 게 뭐죠? 바로 에듀케이션이에요. 에듀케이션 자체가 끌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잠재력을 짓밟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각각 소중한 자신만의 특질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학교나 선생들의 말,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전교 1등도 열등감에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가 전교 1등만 모여있는 학교에 가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스카이라는 대학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위대하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티켓이 그렇게 위대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 출신들이 나와서 사회 적응 못하고 또다시 학교로 가거나 또다시 방황하거나 취업하거나 취업을 못하고 다시 사업하다 망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자료에 따르면 특히 S학교는 학교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실업자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세상에 나를 받아주는 이 없다라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받아줄 수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once we own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we are far more than 훨씬 더 많이 overvalue it. 그것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In a study conducted at Duke University, 듀크 대학에서 했던 실험에서 students who won basketball ticket, basketball 티켓은 야구 티켓이잖아요. basketball 티켓, 농구 티켓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으로 보자고요. 그건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또 수능 영어 시험으로 보자고. 수능 시험. 자, 베스트볼 티켓을 익스트림 매우 원어로서 라리 아주 힘든 하기 싫어 불쾌하고 불쾌하단 말도 돼요. 불쾌하고 힘들고 그런 어떠한 복권 같은 일 그렇죠? 도저 뭐 그런 어떤 그런 거를 해서 얻었어. 예를 들어서 one had to wait 기다려야 해요. 참고 인내하고 in line 줄 서서 and for more than a day 하루 이상 동안 들어가는데 아주 고난의 역경을 암기하고 이겨내고 해서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대학이죠.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They want to sell their tickets을 more than, less than on average 2,400. 그들 티켓을 평균 보통 2,400달러 그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400달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2,400달러 이하로는 평균 팔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기 티켓을 어렵게 얻었으니까. 그러나 students who had waited 기다렸어요. 그리고 haven't won 얻지 못했어요. 기다렸으나 노력했어요.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그들은 wouldn't only pay 단지 average 170
$170 per ticket. 티켓에 $170만 그들은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once a student, 학생이 owned ticket, 티켓을 얻으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티켓을 얻었을 땐 he or she, them, 그들은 그것들을 being worthy more than in the market, 시장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도 그 이상의 가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가격보다도.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During the housing market crash 2008. 2008년도에 주택 시장의 붕괴. 그동안에 real estate 웹사이트, 부동산 웹사이트가 conducted survey,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o see, 알게 됐어요. How homeowners, 집주인들이 failed crash, 그 붕괴가 affect the price their home, 그들의 가정의 집의 그런 가격에 어떻게 affect, 영향을 미칠 건지 그래서 알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92% respondent, 92% 응답자가 were nearby foreclosure, 압류를 당한, 인근의 집들의 압류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asserted, 뭐라고 확언했느냐, these have hurt price home, 이 압류 같은 것들이 주택, they are nearby, 인근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에 피해를 줄 것이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라고 확언하지만 however when asked about the price of their own home, 그 자신의 집의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땐 62%가 believed it increased, 자신의 집은 오를 거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웃긴 이야기죠. 당연히 주변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2008년도에 주택 붕괴가 있었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야 올라가요. 주택 붕괴가 일어났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죠. 압류가 일어나는데. 그럼 당연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앞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시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의 가격은 증가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소유한 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한 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취가 뭔가 루틴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특별한 뭔가 있다는, 재능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내가 외모가 거의 차은우급이야. 그래서 내가 연예인이 되어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 재능인가요? 이 사람이 성취한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신분제를 동의하시나요? 신분제가 뭐죠? 태어났을 때 갖는 거예요. 내가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외모는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럼 이 신분제가 성취했으면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또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왜? 잘생긴 사람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잘 되는 게 뭐 부럽냐? 뭐 잘못된 거냐? 뭐 사회적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취에 대해서 이제 포장합니다. 외모가 되게 뛰어난데 얘가 노력했어란 말이 꼭 뒤에 붙어요. 왜 그럴까요? 외모로만 평가를 받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성취했다라는 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꼭 그들이 힘들었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돌이 그래요. 배우도 그럽니다. 연예인도 보면 정치인도 그런 거 많죠. 정치인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금전적인 배우, 아이돌이나 배우나 되게 이쁘고 노래 잘하고 잘 놀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대우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돈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인기가 있으면 돈이 가는 거니까. 현재 사회가 그러죠. 옛날과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포장합니까? 이들이 아이돌일 때, 배우일 때 얼마나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살았는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얘기합니다. 단연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해 지고 12시에 들어오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자신의 성과를 포장하기 바쁜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없으니까. 하여튼 성취는 성취예요. 그게 대단하다고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성취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영어도 하나의 성취로 보다 보니 시험이라는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자기를 우수한 인재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영어를 이상하게 암기, 반복, 암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 또 여러분들의 영어 강사 이걸 강조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해요. 여러분 리스닝이 됩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토론을 보거나 CNN 뉴스를 볼 때 리스닝 됩니까? 그거 미국의 중학생들도 아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듣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뉴스 들을 수 있었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 시험은 만점 맞죠. 그런데 그것은 허구란 얘기예요. 그러니 반복과 암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래성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영어 학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절대 영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싫으니까.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한 병적인 영어 학습이에요. 우리나라의 병적인 시험 영어 학습. 고문에 가깝다는 걸 모르고 있죠.